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 비디오는 감정반응 언어 교육이 영어 회화 실력 향상에 어떻게 적용되고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급 단계의 학습자의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국어 중돌과 화석화입니다. 우리는 또한 언어 학습의 세 가지 단계와 왜 모국어 중돌과 화석화를 두 번째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비결인지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정반응 언어 교육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위해 몇 가지 이미지와 그래프, 자료 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보실 수 있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인 모국어 중돌과 화석화. 이 두 가지 개념을 영어가 모국이며 한국어를 배우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제가 한국어로 만든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수영복을 필요했어요. 솔직히 좀 바보 같죠? 보시다시피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자연습적 방법을 따랐습니다. 수다 떨기, TV 시청, 책 읽기 등으로요. 그러나 가끔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게 틀렸다고 느꼈죠. 그러나 뭐가 틀린 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수할 때마다 심지어 아주 사소한 실수도 즉각적으로 고쳐주는 수업 방식에 동의해 주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100% 문장 교정이었고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의 선생님은 나는 수영복이 필요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죠. 몇 년 동안 뭐뭐을는 뭐뭐을를 필요하다라는 구문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차를 사고 싶고 돈은 많이 필요해요. 아이패드를 필요해서 백화점에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의 선생님께 100% 명확하게 문장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제가 말할 때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선생님이 올바른 규칙을 알려주셨고 저는 지금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필요하다라는 동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기뻤습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대화에서 선생님은 저를 또 막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샴푸를 필요했지만 또 똑같은 실수라니. 폭포 위의 물처럼 미끄러져 내려오듯 나온 말이었습니다. 몇 번의 수업 후에도 저는 그 단순하면서도 민망한 문장들을 수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릇을 고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아마 영어에 대해 많이 아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어디서의 문제가 왔고 왜 제가 계속해서 그런 문장을 만들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모국어 중돌과 화석화라는 두 개의 과정. 저희는 먼저 첫째로 모국어 중돌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벨 1의 한국어 교재로 올바른 형태인 나는 수영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규칙 또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need a swimsuit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영복은 목적어이고 목적어는 뭐뭐을를 사용해야 하니까 제 문장은 나는 수영복을 필요했어요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규칙을 배웠을 때 저는 잘 이해했고 교재의 그 챕터를 잘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 그 문법 규칙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마도 아주 한참 뒤에 제가 누군가에게 한국어를 말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상반된 규칙은 제 뇌 속에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발의 생각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대화하는 중이었으니까요. 문법책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는 거고 머릿속 깊이 들어있는 잠재된 기억을 10초 안에 생각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한 문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장이 나는 김치를 먹었다. 저수가 친구를 데렸다. 나는 수영복을 필요하다. 자, 모국어 충돌은 매우 흔하고 외국어로서 아주 흔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저의 모든 학생들에게서 항상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 두 가지 예문입니다. 첫 번째 예문은 비즈니스 수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I asked to boss 이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말하려던 것은 I asked my boss 이었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함께 보면 모국어 충돌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보통 ask에 to를 함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boss라는 명사 앞에는 my 혹은 the 같은 것을 꼭 넣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네 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에 두 개의 모국어 충돌 실수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이들의 수업으로 가볼까요? I surprised because my friend gave present. 이 문장은 I was surprised because my friend gave me a present. 원래 이 문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surprise라는 단어를 감정을 나타내는 형동사의 형태가 아닌 동사로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접 목적어인 나에게 me를 붙이지 않고 give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present라는 단어를 a라는 관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국어 충돌 실수는 짧고 단순한 문장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영어로 구사하는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엄청나게 흔한 실수입니다. 성인회화 수업에서는 보통 80~90%의 문장에서 이러한 모국어 충돌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연스러운, 즐거운 영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조기 영어 수업을 몇 년 동안 들은 아이들에게서는 거의 100%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감정반응 언어 교육의 초기 테스팅에서 제 수업의 레벨 4까지 수업을 들고 4년간 모든 실수를 꼼꼼하게 교정받은 저의 어린 학생들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은 평균 80에서 90% 올바른 문장을 구사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국어 충돌은 어떻게 실수가 발생되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국어 충돌은 저를 포함하여 왜 세대를 불문하고 왜 모든 학습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문법 규칙이 이해하기 쉬운데도 왜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 화석화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외국어로 말할 때 실수를 하면 원어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여기 감정반응 교육의 감정은 약간 과장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그 표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어민인 정자는 당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아마 이 표정이 더 리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나는 수영복을 필요하다와 비슷한 실수를 누군가가 했을 때 원어민은 약간의 노력과 함께 영어 학습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원어민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은 모든 실수 때마다 말을 자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니까 말이죠. 매번 말을 자르고 실수를 고쳐주는 것은 그들의 자신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죠. 어떤 실수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언어 학습은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그래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습을 좀 더 한다면 이 실수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겠죠. 이게 사실일까요? 어느 순간 한국어를 배우던 초기에는 저는 이런 실수를 했고 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혹은 이렇게요. 뭐뭐는 뭐뭐를 필요하다에 반복된 사용 후에 저의 뇌는 이것을 저의 창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이 문법 규칙은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저는 생각 없이 이 형태를 쭉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원어민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었습니다. 아마 수백 번은 썼겠죠? 깊게 뿌리 박힌 잘못된 어휘나 문법의 잦은 사용, 이러한 현상을 바로 화석화라 부릅니다. 화석화 실수는 이름에서 보여지듯 아주 꽂히기가 힘이 듭니다. 외국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국어 규칙을 적용하려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정 외국어가 모국어와 유사한 언어라면 종종 그 사용법이 맞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모국어 중독로 인한 실수를 했음에도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비판을 반복적으로 받을 때 화석화는 발생하고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에 외국어 학습의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 있는 학습자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선 머릿속으로 모국어로 된 문장을 형성시켜 놓고 천천히 한 단계씩 배운 단어와 문법을 합칩니다. I bought a bag today. 두 번째 단계에 있는 학습자는 어구나 문장을 한꺼번에 바르게 조합할 수 있고 하나의 문장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I bought a bag today. 세 번째 단계에 있을 때 그 학습자는 문장을 자동적으로 구사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 외국어로 바로 나타납니다. I bought a bag today. 이 세 번째 단계는 언어 학습자로서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그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며 심지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오는 레벨로서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하려고 서두르게 되고 가끔 우리는 너무 빠르게 말을 내뱉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국어 충돌과 화석화는 둘 다 두 번째 단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레벨 1에서는 우리의 뇌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이 발생합니다. 좋고 올바른 문장을 만들자. 시간 제한 없이.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단순한 문장을 만들고 그러면 선생님은 하나하나 고쳐주실 거야 하고 말이죠. 레벨 2 혹은 Intermediate라 불리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 긴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보통 원어민을 처음으로 만나는 시기죠. 이 단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장을 구사하는 것 그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요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약 3초 이내에 말하지 않으면 불편한 침묵 그리고 어색함과 초조함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문장이 나오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문장을 구사하기 위한 또 다른 3초를 갖게 되고 이것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원어민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표정과 바디 랭귀지가 그들의 기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혹은 질문을 해야 할 차례인지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어휘와 문법 체계도 기억해야 합니다. 레벨 3는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의 잘 연습된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심지어 문장 구사에 있어서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쉽게 말할 수 있고 사회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저 대화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레벨 1에서 투로의 도약은 엄청납니다. 각각의 문장을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는 시기를 지나서 흥미로운 이야기나 의견을 몇 초 안에 사회적 요소를 모두 인지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문장을 구사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모국어 중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법 규칙을 다 조합할 시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하 표본을 보시면 부호와 통합, 저장, 그리고 재생의 학습의 4단계가 있습니다. 재생은 저장의 단계로 계속해서 궤도를 그리듯 돌아갑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배우건 재생 과정이 잘못됐건 간에 재생 단계는 전 단계인 저장의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외국어로 말할 때 2개 혹은 3개에 상충하는 규칙이 머릿속에서 중돌하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도 단어들을 그냥 조합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원어민인 청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된 문장은 우리의 뇌에 올바른 문장으로서 입력이 되고 그 후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문장을 만드는 기반으로서 저장 창구로부터 끄집어내어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확치 않은 문장 구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그것은 화석화가 됩니다. 언어교육 3단계의 이상적인 형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된 부분이 문법과 어휘량입니다. 우리가 기초에서 중급 그리고 상급으로 가는 과정을 밟아 나아가다 보면 100% 혹은 거의 100%에 가까운 원어민의 단계로 천천히 실력이 증가됩니다. 원어민 레벨에서는 대략 2만에서 3만 단어를 사용하고 전형적인 보통의 학습자들은 약 2천 단어를 가지고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학습자가 약 10,000개의 단어를 지니고 나면 상급 레벨로 넘어갑니다. 이 그래프의 검정색 선은 올바른 문장의 비율입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늘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리죠. 평균적으로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평균적 근사치라서 몇몇 분들은 이 초기 단계에서 훨씬 잘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실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중급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견고한 기초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반복적인 연습, 특히 스피킹을 통해서 그런 연습을 하면서 점점 실력이 나아지며 자연스럽고 쉽게 영어를 구사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형태이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중급 단계의 조기에서 각각의 문장 형성이 더 긴 이야기와 더 긴 의견 제시하기로 바뀔 때, 그리고 구체적인 문장 수정이 단순한 수정이 될 때, 영어 어휘량은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중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문장의 비율이 폭락하게 됩니다. 되풀이되는 학습의 중단과 재시작은 단기간의 어휘량과
단편적인 문법 지식의 증가만을 가져옵니다. 구체적인 문장 수정 없이는 화석화가 발생하고 학생들은 종종 결국에는 포기하고 맙니다.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수업 시간에 매해 제가 보던 것은 위의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겨우 10에서 20%의 올바른 문장을 구사하는 실력에서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몇몇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위한 수업을 하였고 100% 문장 수정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피킹을 할 때 15% 이하의 정확도만 보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다음 두 가지 단계의 공통적인 패턴과 함께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반응하였습니다. 우선 그들은 제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라고 응답하며 자신들의 영어가 얼마나 많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울 만큼 긍정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화석화된 실수가 극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그들은 눈에 띄게 부끄러워했습니다. 특히 그들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그러한 단순한 실수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습니다. 본인들의 영어 실력이 2에서 3단계 정도일 거라 오랫동안 생각해왔다가 다시 기초인 1단계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그들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오랫동안 당신들의 영어 학습을 포기한 학부모님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신들의 자녀가 초기 단계의 영어에 아주 흥미있어 하는 것을 보고 그 후 아이들이 뒷걸음질 치는 것도 보시고 그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어민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재미있는 시간도 가졌는데 왜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때조차 문제가 발생할까? 선생님으로서 저는 2년에서 4년 정도의 영어 학원 경험이 있는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초등학생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모국어 중독과 화석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언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죠. 그렇죠? 그들에겐 일어나지 않죠? 정말 그럴까요? 모국어 중독과 화석화는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어른들에게서보다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고치기 어렵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원어민들과 원어민 선생님들은 틀린 문장을 100% 고쳐주지 않는 것까? 학생들이 90% 이상 실수를 하는 영어 회화 수업을 지켜봐도 원어민 선생님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두 번째로 왜 한국에서는 외국어를 잘하는 극소수의 사람들 중 다수가 영어를 그저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할까? 왜일까요? 예를 들어 저에게는 매우 아카데믹한 방식으로 저와 매일 영어 공부를 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본인이 했던 말이 올바른지 항상 물어봅니다. 그리고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에 대해서 묻기 위해 혹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이상했던 문장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서 영어 장문으로 가득 찬 두꺼운 공책을 들고 수업 후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에게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물어보면 그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TV 보고 수다 떨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주 5회 하루 4시간짜리 아카데믹한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최고의 한국어 선생님과 공부하고 정기적인 시험도 치르는 외국인이 스카이 중의 한 대 학교에 다녔고 그는 TV쇼에 나와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했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면서 배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주장하고 왜 원어민들은 틀린 문장을 고쳐주지 않은 걸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질문이며 이 두 개는 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국어와 외국어가 비슷한 언어일 때 예를 들어 이탈리아인이 스페인어를 배우고 독일인이 영어를 배우듯 이런 상황에서는 모국어 중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는데 영어와 전혀 다른 언어인 한국어를 쓰는 한국에서 이런 서구의 학습 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그리고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겸손하게 대답함으로써 똑똑하다, 언어 천재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점. 이 두 가지 사실의 결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더 고차원적인 레벨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정 반응 언어 교육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언어학습의 3단계를 다시 보시면 감정 반응 교육은 학생들이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전에 주어지는 사회적 요소와 시간 제한 없이 더 긴 문장을 구사하고 각 주제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국어 중돌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피드백과 100% 문장 수정은 학생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저장된 규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화석화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문장을 만들고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을 때, 그리고 왜 그들의 저장된 규칙이 틀린지 확신할 수 없을 때 학생들은 질문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올바른 문장 구사 확률을 높여줍니다. 학생들이 감정 반응 언어 교육 방법을 따르고 나서 원어민과 대화를 한다면 그들의 영어 기초는 매우 탄탄해질 것입니다. 스카이프로 화상 수업을 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꾸준히 중급이나 그 이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상 수업이 가능한 학생들은 5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평균 8개에서 10개의 단어를 조합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입니다. 원어민 회화 수업에 참여하지만 최저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거의 모국어 중돌과 화석화에 굴복된 결과임이 확실합니다. 몇 년의 영어 학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분들께 감정 반응 언어 교육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지약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자세히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감정 반응 언어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문장, 모든 점수와 레벨, 모든 문법적인 질문과 문장 연습, 이 모든 것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어떠한 장비로든 말이죠.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는 중이건 정체 중이건 심지어 나빠지고 있건 그 실수가 쉽게 고쳐질 만한 것이건 화석화가 깊게 고착되었건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 반응 언어 교육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이 실수할 때 잘했다고 말해주거나 웃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문법적 실수를 했을 때 원어민이 느끼는 진짜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3개, 4개, 5개 혹은 그 이상 연속으로 완벽히 올바른 문장을 만들었을 때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어민들과 실제로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이 진짜 자신감을 대화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확한 문장을 만든다는 거 알아. 나는 이 언어를 아주 잘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모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정반응 언어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 시작해 보세요. 익명이 오며 사용자 이름으로 활동하며 모든 점수는 그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더 나은 언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수업을 듣고 난 후 상급, 마스터급 혹은 원어민급으로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을 때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잘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곧 뵐 수 있길 바랍니다.